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요 그래프,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원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는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죠. 그때 에너지를 0으로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0. 그런데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바로 요 극소점 적어볼게요. 바로 요 극소점 부분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수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구름에 의한 반발력,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정해지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선생님 얘기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 74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핵관거리가 P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PM은 여러분들 P를 피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M은 미터입니다. 그래서 피코미터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피코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P라고 얘기하는 이 피코는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4 피코미터 하면은 사실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미터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바로 이 74pm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소 원자가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전자구름이 겹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 각각의 수소 원자의 원자핵과 여기는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거리가 74pm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여기다 할게요. 자, 얘의 원자 반지름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74pm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2분의 R과 그 다음에 A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분의 1이 어느 지점까지예요? 딱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지점까지가 2분의 R이니까, 여기가 2분의 R이니까 A가 2분의 R보다는 더 크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응용 쪽으로 한번 보면, 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원소 중에 이제 여러분들 할로젠 원소를 한번 볼게요. 할로젠 원소는 몇 쪽 원소입니까? 17쪽 원소죠. 그래서 2주기에 플루오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3주기에 염소, 자,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들은 자, F2, Cl2, Br2, I2의 형태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자, 당연히, 자, 분자의 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F2의 분자의 크기가 뭐 대략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는 크겠죠? Cl2는. 그 다음에 Cl2는, Br2는 Cl2보다 더 클 것이고, I2는 Br2보다 더 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F2에서 I2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R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56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은요. 제일 아래 한번 보시면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할로젠 원소의 결합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에너지가 지금 누가 제일 크냐면 Cl2가 제일 크다고 나와 있고, 자, Br2, 그 다음에 F2, 자, I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지금 현재 누가 제일 크다. 자, Cl2가 제일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Br2, F2, I2가 크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 오른쪽에, 자, 여기 그래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일단, 자, 누가 가장 R이 큽니까? I2가 이제 가장 R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그림에서 극소점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 대략 요 정도에 한번 위치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게 I2, 이렇게 위치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제 Br2가 위치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먼 거, 대략 뭐 요 정도 극소점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으로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Cl2죠? 그래서 Cl2는 어디에 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대략 요 정도에, 자, 이런 식으로 극소점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F2. 자, F2는 대략 요 정도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두 개 그려지긴 했는데, 지우개를 지워볼까요? 자, 요거 부분만 다시 그려볼게요. F2만. 대략, 뭐, 요런 식의 형태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뭐까지 고려했냐면 이 결합 에너지까지 고려했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결합 에너지는 자, 둘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필기를 했었는데, 자, 요거 여기에요. 이 결합해 있는 것에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원자로 분해시킬 때, 이때 가해주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했고, 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극소점이 어디에 위치한다? 아래로, 점점 아래로 위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합 에너지 누가 제일 큽니까? Cl2가 가장 크니까, Cl2에 해당하는 요 극소점이 이제 다른 극소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누굽니까? 그 다음이 Br2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I2.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대략적인 이러한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에 대한 극소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수소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할로겐하고는 좀 별개로 보세요. 선생님이 수소는 생각하지 않고서 대략적으로 현재 그림을 좀 그려본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5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교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결합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왜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지, 반대로 공유결합 물질은 왜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자, 녹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자, 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양이온이 있으면 이 음이온이 있겠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거리를 끊어야 돼요. 이 인력을 끊어야 얘네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자, 이래야 우리가 이제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분자가 있을 건데, 자,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있을 거예요. 이 인력을 끊는 걸 우리가 이제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끊는 데 있어서 이온결합 물질에서 얘기하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인력에 비하면. 그래서 당연히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보다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에서 바라보실 때는 분자와 분자 사이를 끊는 겁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결합 물질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으면 이거와 관련이 되는 건 여러분 분자와 분자 사이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헷갈려하는 게 뭐랑 헷갈려냐면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녹는다라는 것은 바로 얘네를 끊는다는 거예요. 얘네를 끊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녹는다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치 O하고 H 사이 이 공유결합 이것을 끊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끊는다는 개념은 녹는 점하고 끓는 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녹는 점, 끓는 점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를 끊는 거. 제가 끓는다고 표현하는데, 끊는 거. 이것이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과 관련된 거지, 공유결합을 끊는 것이, 녹는 점과 끓는 점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공유결합 물질은 사실 이것도 또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여기 좀 잠깐만 빼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여러분 크게 분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자, 원자 결정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이룰 때 기본 단위가 분자이냐, 그 기본 단위가 원자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유결합 물질은 누구를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분자 결정을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결합 물질은 이 분자 결정을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바로 아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낮대. 이온결합 물질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낮는 건 사실이래. 그러나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원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 결정은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과 비교했을 때 낮다라는 것에 속하진 않는다. 여기 보시면 원자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탄소 동소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래 바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자 결정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낮은 온도에서 녹거나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 속하는 애들 중에 이제 원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는 뭐다? 예외다, 예외.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독성입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독성이 없죠. 당연히 이온이 없잖아요. 이온이 있어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죠. 단 흑연 등은 예외다라고 하는데, 역시 흑연이라는 것도 이제 원자 결정에 속하는 애인데, 여기 그림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이 검은색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다 하나하나가 탄소입니다. 탄소. 이거 하나만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 자, 얘도 탄소고요.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였습니까? 4개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자과 전자 3개가 이미 이렇게 결합을 형성했고요. 사실은 원자과 전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흑연에서는. 나머지 모든 탄소의 흑연에 속하는 탄소 원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씩이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은 전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이 흑연 탄소 원자 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 전자의 존재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흑연만 그래요. 흑연만. 다이아몬드 보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가 하나가 탄소지만 잘 보시면 결합을 몇 개 형성했습니까? 4개를 형성했잖아요. 이때는 남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결합에 참여를 했거든요. 다이아몬드 남는 전자가 없지만 흑연은 남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자유전자처럼 돼가지고 전기전도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뭐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적어줄게요. 자,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어떤 친구들이다. 자,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자,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유 결합 물질은 자, 누굴 얘기하는 거다? 원자 결정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분자 결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의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얘기해 볼게요.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유결합이라는 걸 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간단하게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수소원자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얘 전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한 원자가 있는데 얘도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궤도를 겹쳐주고 각각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성가신 작업이에요. 지금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수소를 그려서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일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그림을 해볼게요. 자, 수소가 있는데 전자 하나 점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수소 하나가 있는데 자, 얘 역시도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했대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니까 서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다라는 걸 점으로 나타내서 표현하자는 거죠. 자, 이거를 제안한 과학자가 누구입니까? 미국의 과학자 루이스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자과 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루이스가 제안하기를 자, 원자과 전자는 어떻게 표현하자? 점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수아레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전자 점식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자, 원소기호 주위의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쪽부터 17쪽까지 선생님 준비를 해봤고 2주기부터 3주기 어떤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시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리베, 붕탄, 질산, 풀이 남아있고 자, 최외곽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즉, 점을 한 개부터 각 7개까지 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낼 겁니다. 자, 리튬은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나트륨도 마찬가지. 자, 베릴륨은 자, 점 2개를 찍는데 잘 보시면 지금 점 2개를 어떻게 찍었습니까? 양쪽 끝에 이렇게 찍었죠. 사실은 어떻게 찍어도 됩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 찍으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상하, 좌우에 순서 상관없이 점 2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자, 붕소도 마찬가지죠. 자, 전자 3개를 찍는데 상하, 좌우에 찍되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안 찍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탄소는 어떻습니까? 4개의 전자를 최외곽 전자 4개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겠죠? 그 다음 질소는 5개예요. 자, 5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좌우에 역시 순서 상관없이 그냥 한쪽에 쌍을 이루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6개 배치시켜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하셔도 돼요. 6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나를 보고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본 다음에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라는 것과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사실은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이제 전자점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쓰는 것은 루이스 구조식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 빨리 해보겠습니다. 산소는 일단 몇 쪽 원소입니까? 16쪽 원소였죠? 자, 산소가 있습니다. 점 찍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상하좌우의 정 가운데 선생님 점을 찍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5, 6개 이렇게 있었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산소가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5, 6점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우리가 공유결합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홀전자에 주목하시면 돼요. 홀전자라는 건 상하 좌우에 홀로 존재하는 전자들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돼요. 여기 홀로 존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쌍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보세요. 얘네들 쌍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쌍을 이루게끔 만들어서 다시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질소 해볼게요. 자, 질소 자, 얘 15족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또 다른 질소 색깔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홀전자에 주목해라. 홀전자 3개씩을 서로 공유하면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됩니까? 8개씩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왼쪽 산소 기준으로도 8개, 오른쪽 산소 기준으로도 자, 8개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전자에 주목해서 이 홀전자들끼리를 서로 어떻게 한다? 공유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 질소 입장에서도 8개, 오른쪽 질소 입장에서도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CH4 지난 시간에 쌤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중심 원자는 누가 된다? 개수가 적은 애가 중심 원자가 된다 그랬죠? 옆에 CF4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점 찍어주시고 자, 여기에 각각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씩을 서로 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CF4 역시 탄소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자, 플루오린 여러분 17쪽 원소입니다. 플루오린 자, 그럼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를 탄소로부터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쁘진 않은데 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이 산소 원자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죠. 전자쌍수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전자쌍수가 하나, 2개가 있죠? 2개가 되는 거죠. 자, 비공유 전자쌍은 자, 여기 지금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자, 4개가 되겠죠. 자, 공유 전자쌍수 하나, 둘, 3개죠. 셋. 자, 비공유 전자쌍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공유 전자쌍수 하나, 둘, 셋, 4개네요. 자, 비공유 전자쌍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수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선생님 그림을 그리다 말았네요. 여기도 점 찍어야죠. 여기도 셋. 하나, 둘, 셋. 총 몇 개? 3, 4, 12, 12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공유 전자쌍수 있잖아요. 공유 전자쌍수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이 공유 전자쌍수를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요게 뭐였죠? 요게 바로 결합선이죠. 자, 그래서, 자, 산소는, 자, 요런 식으로, 질소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자, 루이스 구조식에서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냐? 일단 공유 전자쌍이 결합선으로 바뀌었다는 걸 달라졌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보면은 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비공유 전자쌍 보통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시하셔도 무방은 한데 뭐하러 귀찮게 또 표시를 합니까?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표시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질소만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자, 질소.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이 루이스 구조식만 보면 왼쪽에 있는 질소 원자 전자 몇 개인 것처럼 보입니까? 자, 6개인 것처럼 보이고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몇 개인 것처럼 보입니까? 6개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자,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식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옥텟 규칙에 근거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수만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자,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자, 2번. 자, 물질 X가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자, 물질 X로 가능한 물질을 모두 써보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 X가 있는데 얘가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가 모두 수소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3개의 수소와 1개의 염소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2Cl2, CH3Cl, CCl4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좀 하나만 더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8.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해주면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공유결합에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꼭 공유결합 물질을 표시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온결합 물질을 표시하는 데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NaCl 이것만 얘기하고 이번 강의 끝낼게요. 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Na 플러스. 자, Na 플러스는 원래 세 번째 껍질에, 즉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지만 전자를 하나 잃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 안 해주고요. 자, Cl-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최외곽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어 있는 셈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 중에 자, 요거 원자가 전자라고 선생님 적어놨는데 이거를 최외곽 전자라고 좀 말을 바꿀게요. 일반적으로 원자가 전자랑 최외곽 전자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혼란을 줄 것 같아서요. 최외곽 전자라고 말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최외곽 전자라고 나와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